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77,500원 약보합 수준에서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영상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누차 뭐라고 좀 강조를 드렸냐면은 지금 구간이 사실상 수렴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변동폭이라는 게 한번 큰 상승 이후로는 크게 무너지는 어떤 이게 파동 자체가 에너지가 보존이 되다 보니까 큰 상승하고 크게 조정 주고 큰 상승하고 다시 한번 이런 수렴 구간으로 거쳐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어떤 사례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렸었냐면은 신풍제약의 사례에서 한번 좀 비교를 해봐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이때 당시 구간을 좀 놓고 보시면 크게 한번 상승한 이후로 어떤 식으로 한번 이제 절반 가까이를 조정을 주면서 21선에서 갑작스럽게 크게 좀 하락을 멈춰줬죠. 이때 당시 외국인이 좀 많이 사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상승하고 크게 하락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금 유심히 보시면은 변동폭이 거의 없죠. 여러분, 변동폭이 거의 없다. 즉 뭐다? 주식이라는 게 파동 에너지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점점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발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구간이 지금 하나오션이랑 유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이 크게 한번 나올 구간이다. 여기서부터 신풍제약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오션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게 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풍전야라고 이제 바로 이제 전날 밤이 가장 고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도 많이 담았고, 저희 채널 자체도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많은 이벤트 좀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참여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추첨해서 한 60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명 정도를 생각해서 이제 최소로 300만 원 정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유튜브 수익금이라든 이런 지원금의 개념으로 저희가 좀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10일까지 해서 저희가 발표 한번 할 겁니다. 발표 한번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오션 다시 한번 신고가 가자라는 어떤 의미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꼭 달아주시면서 구독 눌러주시고 이벤트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금 댓글을 막아놓는 이런 어떤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많다 보니까, 피해 사례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는 금전 요구 전혀 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댓글도 그래서 지금 다 열려 있어요. 마음껏 달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오션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수렴의 과정으로 거쳐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던 모멘텀 자체가 지금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게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상승하고 나서부터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시가총액이 23조짜리죠.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다?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오르고 3개월 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오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과거에 많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지금 위에 구간에서 변동성이 사실상 좀 크게 나오다가 줄어들고 있는 수렴을 거쳐서 어떤 선이 중요하다? 60일선이 중요하다. 왜 60일선이 중요하냐면은 한 달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죠.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3개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승하고 나서 한번 분기 보고서가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데, 분기 보고서 나오면서 이 주가의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검증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딱 60일, 이 초록색 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전에는 하회해서 종가 마감한 적도 있지만 급하게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면서 한화은행의 블록딜 관련한 이슈 한번 해소되고 다시 한번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 딸려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딸려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하나오션을 지금 큰 상승 안 나오느라고 재미없어 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급등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타점으로 원하셨다, 타점으로 이런 급등을 원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 타점을 차라리 잡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상승했냐면, 여기서부터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들어왔던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부터 조선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임스 비롯해서 각종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나와줬었는데, 그때 당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그날의 고점, 이날의
고점을 상승 돌파했던 이 타점에서 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 프로그램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9,4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던 날에 프로그램이 얼마를 샀어요? 1,100억 원어치를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점으로 차라리 내가 지금 구간이 보유하고 있는 게 너무 재미없다라고 하면 제가 뒤에다가 스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도 하나 놔놨는데 스윙 종목으로 차라리 해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오션은 다시 한번 돌파하는 타점에서 우리가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가 있다.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하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갈 때 이 구간을 돌파하는 타점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눌리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보유하고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 타점을 좀 선호한다라고 좀 제가 생각이 드는데, 돌파 타점으로도 충분히 수익 잡아갈 수 있는 걸 이날의 캔들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긴 타점으로 놓고 봤을 땐 사실 하나오션은 지금 다 매집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거래대금이 출회를 했다 보니까 급하게 상승시키고 급하게 눌러서 한번 털어준 다음에 매집하고 올라갈 확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통 비율이 33.6%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탈탈 털어서 탈곡기 돌려서 개미 물량 뺏어서 상승시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슈퍼사이클이 온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닌 이유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면서요, 이렇게까지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아직 무릎 정도도 안 되는 구간, 무릎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업 슈퍼사이클 시작했습니다와 동시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털어서 상승시킬 걸로 생각하는 게 1번 시나리오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이동평균선 수렴하다가 상승시키는 게 2번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냐면은, 한번 급락이 좀 시작됐던 이런 지지를 여러 차례 연출했던 자리가 아무래도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한 모습이죠. 이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인 10만원도 있었다 보니까 매도 심리가 강해져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 본전이 와서 파는 게 실질적 저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저항이 있는데, 심리적 저항은 뭐냐면 물린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까지 차트가 올라온 걸 보니까 이렇게 긴 추세로 놓고 봤었더니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저항이 있네 라고 생각해서 내 매도 심리가 강해져서 파는 게 심리적 저항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도 뒤에다가 제가 영상에다가 방법을 좀 한번 남겨놨는데, 당연히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100% 무료입니다. 많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저항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이유는 뭐다? 바로 심리적 저항이 발동돼서다. 왜냐면은 실질적 저항으로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몇 년도부터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가까이 여기서 주식을 물린 다음에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하고 내 본전이 왔으니까 파는 게 바로 실질적 저항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심리적 저항이 발동해서 지금 매도가 좀 나왔던 자리고, 지금 다시 한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추세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털 시나리오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자리다라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타점보다도 지금 올라가는 좀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건데, 일단 최근에 나왔던 이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7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국의 로이드 선급과 해외 함정시장 공략 맞손이라고 해서 MOU를 체결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이제 북미 저변 넓힌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 이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서구권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서양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서양의 나라들, 여러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눈치를 본다라는 겁니다. 왜 미국을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하팡로이드라는 독일의 이제 선사가 있거든요. 독일의 하팡로이드가 기존에 중국 조선소에다가 맡기려고 하다가 LNG 선을 맡기려고 하다가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하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지금 왔다 갔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치고 있냐면은, 미국,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아무래도 저선가 물량이라고 해서 좀 싼 마이배들도 많이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독일의 하팡로이드가 딱 수주를 맡기려고 했더니만 미국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 대고 입항 수수료 그러면 너는 내야겠네. 미국에 지금 들어오려면은 수수료 내야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독일에 있는 하팡로이드가 그럼 잠깐만 나 어디로 갈게? 한국으로 갈게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국에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비싸서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 잔고를 이미 2년 이상 확보하고 있어서 중국처럼 저가 수주에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이미 2년 이상의 덱이 꽉 찼기 때문에 굳이 싼마이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요거 제가 다른 기사도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만 너무 비싸 버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한번 중국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비싼 가격의 하팡로이드는 다시 중국 측에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즉 뭐다? 독일을 비롯해서 영국 지금 나왔죠. 오늘 기사에.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정말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거든요. 우리나라만큼이나. 독일, 영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운사들도 한국 조선 업체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만들어줄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45%의 물량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조선에. 그리고 이제 36%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독과점이에요. 사실상 독과점.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제 기사 내용에 나온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유럽 말고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 안보 동맹이죠. 한미일 안보 동맹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맹국이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최측근의 어떤 우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멕시코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내가 나 그 중국으로 갈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갱이라는 겁니다. 깨갱. 어떻게 깨갱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입항수수료 부과 너 관세 100% 매기겠어, 200% 매기겠어 해버리면은 이제 너 그런 식으로 나와가 그냥 바로 된다는 거예요. 미국 측에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뜻이고 중국을 견제하고 나서고 있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 이 해군 MRO 사업까지 완료가 지금 되어 있는 하나오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계속 때리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조선업은 계속 업황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조정 살짝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한국 조선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경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경제적으로 관세 이런 얘기 하면서 입항 수수료 이런 얘기 해버리면서 경제적으로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견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군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대만에 대한 그 중국의 야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이해해 보시면 되는 게 중국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있는데 공산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년대계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백년대계. 백년대계라는 게 뭐냐면 100년짜리 대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 100년짜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왜냐? 당권이 교체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데 이 백년대계 중에서 1대1로라는 게 있습니다. 1대1로. 1대1로가 뭐냐면은 전 세계의 중화를 다 뻗쳐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뻗쳐 나간다라는 뜻이고 이런 중화를 뻗쳐 나가기 위한 어떤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륙 쪽으로 나가는 통로랑 해양 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근데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국도 있고 여기 러시아가 있고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해양 세력이 아닌 이유가 일단 이쪽은 대만 해협이라고 해서 이 아래로는 이제 또 동남아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대만이 딱 가로막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대만이 가로막고 있고 이쪽으로 나가려니까 한국이 있고 이쪽으로 나가니까 러시아가 있어. 블라디보스톡 다 이미 먹혀버렸다는 뜻이고 그러면 방법이 지금 북한에 있는 한국 갖다 쓰고 있는데 북한을 믿지를 않거든요. 중국도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대만으로 나아가는 이런 야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TSM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 자체에서도 이 대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1대1로의 항로 쪽으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있고 TSMC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쭉쭉 떨어져서 사실상 이제 많이 둔화가 된 것도 이제 첫 번째 이유겠고 두 번째로는 내수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내수. 중국 내수 시장이 안 좋고 실업자 수가 여러분들 한 해에 그 대학교 졸업하던 사람들이 1000만 명인데 중국에서 이 1000만 명 중에 25%가 실업자로 바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한 나라의 실업자 수가 20%만 넘겨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25%가 실업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여기다가 또 더해서 뭐가 있냐면은 중국의 PF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막 이제 아파트를 지어 올렸는데 이 아파트 중에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분양이 아직 안 된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가 바로 9천만 채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지금 분양돼서 잘 살고 있는 게 1,300만 채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미분양된 올라가다가 만기에 9천만 채인데 이게 다 대출로 해가지고 인민들이 다 떠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인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소수민족까지 문제가 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수민족 뭐 있습니까? 위구르 신장, 티베트, 내몽골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게 이런 중국 내부 분열 시나리오의 어떤 일조하는 역할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거는 공산당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혼란 이런 것까지 다 결합되면서 중국은 지금 당장에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바로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그 외부가 어디다? 이게 대만이다라는 뜻입니다. 외부에 있는 적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 이렇게 단순한 전략이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지성인들한테 먹히는 전략이라는 뜻입니까? 대중들한테? 먹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얼마 전에 침공을 했었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반도 이 크림반도 가져오면서 과거에 이제 러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침공하기 전에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푸틴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러냐면은 뭐 장기 집권했었고 내수도 안 좋았고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사실상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크림반도 가져오면서부터 지지율이 무려 89%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잘 먹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현대까지도 해서 고대 로마부터 썼던 전략인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바로 그 크림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견제하고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을 추격해왔던 추격자들을 다 따돌렸거든요. 중국이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미국의 70%까지 따라잡았어요. GDP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번 따돌려야 되는데 미국은 과거에 그 일본이라는 이제 나라를 어떤 식으로 따돌렸었냐면은 일본이 과거에 버블이 끼면서 90년대 정말로 대호황을 맞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일본이 시가총액 상위, 전 세계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7개가 일본 기업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일본이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엔화 가치를 떡상시켜 버립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은 바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은 이제 막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서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 오타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식남이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초식남은 여자를 이제 안 좋아하고 이제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초식남 같은 것도 나오면서 히키코모리 방 안에서 처박혀서 하는 이런 히키코모리도 생기고 이걸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막 강하게 말하지 마 해가지고 뭐 나왔던 게 뭐 유토리 세대라고 해서 유토리가 나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는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이거 모든 걸 촉발했던 게 바로 뭐라고요? 엔화 가치 절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중국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전 세계 공작을 이미 꿰차고 있다라는 뜻이죠. 중국을 쉽게 팰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게 뭡니까? 관세 때려버리면서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 게임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2기 행정부잖아요.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먹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이 관세가 안 먹히고 이미 다 대비를 해놨고 중국 내에 뭐가 있습니까? 애플 공장이랑 그리고 월마트에 그 들어가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도 막 이거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관세 전쟁 언제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관세 전쟁을 끌고 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전 행정부인 바이든 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이든 네가 똥 싸놨기 때문에 난 지금 바이든 똥을 치우고 있는 것뿐이야. 나 관세부터 한번 교통 정리하고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트럼프고 어쨌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LNG 선을 누가 만든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만드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죠. 미국산 LNG 운반선.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경제적 정책. 두 번째로는 군함 관련해서 바로 누가 만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이 만듭니다. 자, 지금 놓고 보시면은 해군의 MRO 사업 이걸 완료한 게 바로 하나오션이고 국내 조선소 중 최초예요. 지금 보면 다 국내 조선소 중 최초는 다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견제를 딱 하려고 보니까 군함의 숫자가 딸려버린다는 거예요. 미국한테 굉장한 자부심은 뭐였냐면 태평양 칠함대거든요. 태평양 칠함대
치람대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이게 딱 침공하려고 하면은 대기를 타고 있다가 바로 출동하는 건데, 이 태평양 치람대의 항공모함이 아주 핵심인데 항공모함 숫자는 아직도 중국을 앞서고 있거든요, 미국이. 근데 지금 요 함선 옆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함선의 숫자는 누가 지금 추월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용도로도 필요해요? 군사적 용도로도 배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부임하자마자부터 한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배부터 만들고 시작하자. 어떤 거를 해양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 해양 패권 어떻게 줍니까?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해양 패권 줘야 된다. 군사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함선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갑자기 만약에 부임하자마자부터 함선 만들어줘, 나 군함 만들어주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버리면 전 세계가 엄청나게 이제 증시가 폭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전쟁 준비하는 거야 미국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배가 필요합니다. 조선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오션 주가가 조금 재미없는 구간이라고 해서 이 거인을 누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폭발하는 상승세가 정말 무섭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구간은 피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타점으로 항상 대응을 해야지만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한번 트럼프가 이제 부임하면서부터 상승이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돌파 타점으로 제가 잡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식으로 안내를 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을 제가 1월 7일 날 41,9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답장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번으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지원금 이벤트 같은 경우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9090-6693으로 지원금이라고 적어서 한번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수익 많이 보시고 나서 여기 아래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있죠. 이렇게 나가고 있는 화살표, 다른 분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은 저희 구독자 채널 알고리즘이 형성돼서 빠르게 달성해서 100만 명까지도 사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여기 지금 또 하나 언급드리는 건 뭐냐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이제 코인까지 해서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010-9090-6693번으로 경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전송을 해주시면은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력을 항상 여러분들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력이 매집을 대박으로 한 이 종목 가져왔습니다. 매집주로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물대가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최대 매물대 찍혀 있으면서 매물 소화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위로는 공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구간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종목이 정말 대박입니다. 매집이 정말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요,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특이점 발생시키고 하락을 쭉 시킨 다음에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1년선 위로 올라타 있다. 1년선이 바로 요 검정색 선인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요 매집 패턴이 신성델타테크의 매집 패턴과 그대로 일치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 신성델타테크 18배 가까이 상승을 한 미친 주식인데, 이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정말로 매집 패턴이 유사하다라는 게 여러분들 딱 확인이 되시죠? 제가 아까 전에 판서한 거 그대로 갖다 놓고 보면 상승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여기서도 상승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특이점 발생시키고 쭉 하락하는 구간까지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년선 위에, 검정색 선 위에 올라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이후로 신성델타테크 어떻게 날아갔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친 대폭등, 18배 가까운 대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가져온 이 매집주도 그렇게 제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서 좀 가져왔다는 말씀인데, 이 매집주를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목표가를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로 여기까지 잡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300% 정도 상승하는 거고, 이 위로까지 잡았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 500% 정도 상승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300% 500% 오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오션처럼 시가총액이 몇십조짜리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2천억 언더짜리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가벼운 애들은 점상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 상한가가 나온다는 뜻이고,
올라갈 때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슈, 테마, 펄이 있느냐, 재료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 핵폭탄급 재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기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 똑같이 관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기 행정부 때 한 가지가 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2기 행정부 들어선 아직까지 언급이 없는 이슈예요. 근데 무조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언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당장 뭐 발표하진 않겠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국정을 안정시키겠죠. 안정시키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슈.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은 확인하고 연락드려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얘기로 돌아와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 지금 높은 위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충분히 높은 위치는 아니다. 한 번 더 쥐어 박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외국인이 한번 팔아서 일부러 한번 페이크를 주고 다시 한번 상승시킬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인 보유 수량을 지금 놓고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이상한 좀 무빙이 좀 보이실 거예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조금 뾰족 삽니다. 지금 보시면은 잘 가다가 한 자리에서 또 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딱 요 자리 급락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딱 급락이 나오잖아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산 구간이 딱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가격이 일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어요, 여러분. 이런 눌림목에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위에 구간에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서 탔던 개인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두 번씩 롤링을 쳐주면서 털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잠재적인 매도 폭탄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작전주처럼 계속 올라가면 얘네들이 한 번만 휘청해도 본인들 물량을 팔아야 되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근데 그 전에 한 번만 휘청만 해도 그냥 이렇게 연속으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이런 매도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영풍재지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영풍재지 지금 놓고 보시면 상한가로 연속으로 몇 번 이렇게 작전주처럼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매도 폭탄이 한 번만 발동을 해도 빠바바바방 이렇게 연속 하한가로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를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키면서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어떤 대형주의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이 위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번 순환시켜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영상을 이렇게 한번 촬영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도 제가 열어놨으니까 댓글에다가 파이팅 하자라는 측면에서 파이팅 하자 이렇게 한 번씩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오션 주주님들 파이팅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